자, 이제 고구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를 전성기로 이룬 왕이 있어요. 삼국시대는요,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나고 한 100년 정도 지나죠.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고구려 700년 갔다고 그랬죠. 7세기까지 이제 고구려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 고구려가 전성기를 이뤘던 게 언제냐면 바로 5세기예요. 요때가 고구려의 전성기인데 근데 이 광개토대왕 들어오셨어요? 왜 이름이 광개토예요? 이 살아생전에 지은 이름일까? 죽은 다음에 붙인 이름일까? 항상 왕의 이름은 그분이 승하신 다음에 업적을 보고 붙이는 거예요. 광활한 영토를 넓혔다. 그래서 광개토예요. 원래는 더 길어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근데 기니까 줄여서 광개토대왕 혹은 더 줄여서 태왕, 큰 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광개토대왕이 4세기에 태어나서 5세기를 걸쳐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걸쳐 살잖아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누구?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왜 이름을 장수왕이라고 불렀을까? 맞아요. 오래 살았어요. 몇 살 살았어요? 여러분들 뭐 사학과에서 나왔어요? 97살 살았어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2위가 누굴까요? 조선시대 영조 83세. 이 사람 97살. 당시 평균 연령 40세. 혼자 97살. 남들 평균 수명 2배. 지금으로 따지면 200살 넘게 산 거죠. 어쨌든 이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죠. 근데 여기는 광개토대왕과 여기는 장수왕이 동시에 살았던 공통적인 세기가 5세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살펴볼 건데 우리 학생들은 요거 알아두면 참 좋죠.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뭐고 장수왕의 업적은 뭘까? 딴 거 다 필요 없어. 광개토대왕은 위로 엄청나게 영토를 넓혀서 요동과 만주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고 장수왕은 아래로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서 우리나라의 중심부인 한강을 차지한 게 장수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자, 따라해보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아래로 기억하면 돼요.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예요. 광개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개토는요, 18살에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왕이 됐어요. 원래 이름이 담덕입니다. 18살에 왕이 됐고, 이 사람의 업적이 영락이라고 그래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이 연호가 뭐냐면, 과거의 연도를 세는 기원이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를 세요. 서기 2016, 17, 18, 19. 북한은 김일성 탄생일을 기준으로 해를 세요. 그래서 주체 101년, 102년, 103년. 태국은 불기를 기준으로 해를 세요. 옛날엔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황제가 등극하면 그 해부터 해를 세요. 그럼 우리나라 왕들은 연호를 못 써요. 왜? 중국 황제들이 용납을 안 해. 무조건 중국의 연호를 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영락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으시고 영락 1년, 2년, 3년 연호를 최초로 쓰신 자주의 아이콘이 광개토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지. 최초의 연호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분은 18의 왕이 되고 칼을 갈아요. 복수의 칼을 갈아. 그 이유가 뭐냐면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원통하게 죽은 원통하다 고국 원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국 원왕은 원통한 사람인데 중국의 침입을 받아서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독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백제는 여러분들 고구려의 아들나라지. 고구려 사람이 백제 만들었다며요. 그러니까 영국이면 미국이죠. 근데 백제 근초고왕이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을 죽였어요. 그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원수였거든요. 근데 그 고국 원왕의 손자가 여기 있는 광개토예요. 그럼 광개토는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갈다가 드디어 광개토가 쳐내려갑니다. 할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요 북한강, 요게 남한강인데 옛날에 한강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보죠. 아리수.
입맛 따시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옛날에 술 이름이 아리수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리수 한강을 건너서 백제왕을 무릎을 꿇힙니다. 그러니까 백제왕이 무서워서 전하의 영원한 딸랑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딸랑이를 노객이라고 그랬거든. 전하의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 약속 지켜야 돼. 나 너 믿고 가는 거야. 두고 봐 너. 딱 그래 놓고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광개토는 여기는 요동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하고 숙신이라는 오랑캐를 격파하면서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백제가 약속을 어기고 고구려한테 대든 겁니다. 어떤 짓을 했냐. 요 사이에 가야가 있는데 이 해안가 김해 지역에 금관가야라고 있어요. 요 백제하고 금관가야하고 바다 건너 일본하고 짜고 요 고구려의 오른팔이었던 당시 귀여웠던 신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라가 이제 내물왕 때, 내물마리간 때인데 그때 이 광개토대왕이 촉이 좋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국내성이라는 수도에서 이 평양으로 순수가 뭐냐면 왕이 납치는 거예요. 딱 내려와서 살피고 있었는데 이때 신라에서 사람이 달려온 겁니다. 대왕님, 영락대왕님, 지금 외놈들이 우리 신라 땅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신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가 뭐야? 백제 이런 우리 귀여운 신라를 광개토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광개토 대왕님이 400년에 AD 400년이죠. 안나 도미네, 그러니까 서기 예수님 태어난 지 400년 되는 해에 이제 5세기 시작입니다. 400년이니까 5세기 초반 기병이 이제 말 타는 병사, 보병, 걷는 병사 5만 명을 보내. 그래서 신라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외인들은 광개토대왕 말발굽만 듣고도 도망갑니다. 그 어디로 도망가겠어? 금강가야. 자기 배 세운 주차장으로 도망갔을 거 아니야. 광개토가 쫓아갔어. 가서 딱 보니까 금강가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거기서 라면 같이 끓여 먹고 있는 거야. 친구야, 같이 죽여주마 그러면서 광개토가 금강가야를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야는요 거의 오늘날로 따지면 핵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야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금강가야가 여기가 이제 수도 비슷한 거였는데 광개토대왕한테 여기가 초토화되고 제2의 도시인 내륙지방 고령의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될 정도로 회생 불가능하게 아주 작사를 내놓은 사람이 광개토예요. 그럼 신라 입장에선 감사하겠죠. 그럼 이대로 광개토 가버리면 무섭잖아.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을 합니다. 그 주둔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라에 가면은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발굴을 해봤더니 그릇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 그릇이 호명 그릇인데 그릇 바닥에 뭐라고 써 있느냐? 국강상 광개토경 지호태왕 호우십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니 신라 무덤에 광개토대왕을 찬양하는 내용을 새긴 글씨가 왜 나오냐는 거죠. 그거는 이 5세기 초반에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가 이랬구나. 고구려군이 신라에 주둔을 했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되는 거고, 무덤이라는 거는 처음에 발굴하기 전에는 임의대로 뭐라고 그러죠? 1호분, 2호분, 3호분 순서를 정해놓고 파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호우명 그릇이 나오면 그거는 호우총, 무덤총자 호우총이 되는 거고, 천마도가 나오면 천마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무덤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봤다고요. 그런데 설민석 선생님은 어떻게 광개토대왕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마치 광개토대왕하고 잘 아시는 분처럼 오늘날 제가 광개토를 알 수 있는 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일일이 비석에 새겨서, 종이는 찢어지니까 비석에 새어서 여기다가 딱 세워놨거든. 이게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릉비야. 아들 장수왕이 만든 거예요. 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에 이제 비추어서 역사전쟁으로 갑니다. 요 광개토 대왕릉비가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게 뭐냐면 4세기 즈음에 일본이
이 가야 근처에다가 일본부라는 관청을 만들어 놓고 백제하고 신라를 격파한 뒤에 우리나라의 남부 해안가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너희 한반도는 일찌감치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일본의 날조가 임나일본부설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3개인데 첫 번째가 일본의 역사책 서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4세기의 백제의 왕이 좀 이따 볼 근초고왕인데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수왕이 일본 왕에게 칼을 선물했는데 가지가 7개다. 그래서 이걸 칠지도라 그래. 칼을 상납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 광개토 대왕릉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웨이 신묘년, 웨가 일본이 신묘년에 레도해 파했다. 바다를 건너와서 빵 하고 때렸대요. 어디를? 백잔. 백잔이 백제예요. 그 다음에 뽕뽕뽕은 뭐냐면 비문이 훼손돼서 내용을 몰라. 근데 추정컨대 저기에 가야가 들어가고 가야 신을 넣어보면 그 뒷글자가 라거든요. 라, 신라, 이위신민. 해석을 하면 웨이 신묘년, 웨가 신묘년에 레도해 바다를 건너와서 빵 하고 때렸대요. 어디를? 백제하고 가야하고 신라를 격파하고 이위신민 신화된 백성으로 삼았다. 일본 임나일본부설의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이제 사학자들이 첫 번째, 일본의 서기는 대표적인 위서입니다. 두 번째, 칠지도를 상납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상납이 아니라 하사다 이거죠. 여러분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저한테 꽃도 주시고 여러 가지 편지도 써주시고 꽃도 달아주시고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선생님, 스승님, 교수님한테 식칼 선물 세트를 선물할 수 있나요? 긴 칼, 짧은 칼, 재크나이프, 사시미, 은장도 이런 거 해가지고 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 칼이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중국 요리에 대가 이연복 셰프 아시죠? 이연복 셰프가 자신의 제자라는 누구야 그저 만화가 김풍 씨한테 중국 요리칼을 선물로 줬다고 자기 서명을 해서요. 김풍은 이연복 셰프한테 못 드려. 감히. 이연복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백제가 줬다는 건 하사한 거죠. 맞잖아요. 세 번째, 광개토 대왕릉비는 해석을 잘못하면 돼요. 주어를 바꾸면 되는데 보세요. 외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가야신라 백제를 때리고 신화된 백성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주어를 바꾸면 외가 일본이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온 걸 고구려가 빵 하고 때린 거야 일본을. 그래서 일본 제끼고 이리 와 백제, 신라 이리 와, 가야 이리 와,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서 신화된 백성으로 삼았다. 주어를 일본에서 고구려로 바꿔버리니까 전혀 다른 문장이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누가 만든 비석이야? 장수왕이 누굴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업적 써놓는 데다가 일본을 왜 찬양을 해? 전쟁한 적국이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감췄겠죠. 이거는 일본의 억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 학계에서도 현재 임나일본부설은 부정하는 것이고 이건 사실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지금 일본의 집권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9대 총독 이름이 아베야. 끝났나 배. 아베. 이름 똑같은 사람이죠. 지금 아베 정권에선 다시 임나일본부설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임나일본부설을 정설처럼 써놓고 그걸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일본이 고대부터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 이렇게. 그리고 일본의 도쿄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이면 우리나라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같은 급이죠. 거기에 가야에 유물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임나시대, 임나가야 지역의 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본을 대표하는 뮤지엄 박물관에서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를 마치 정설처럼 표현하고 있으니
일본 학생들이 과연 뭘 배우겠냐. 제가 한 6년 됐나? 제가 일본에 제가 시마네현에 가봤습니다. 그래갖고 학생들 인터뷰를 제가 직접 했어요.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대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대요. 나중에 힘을 길러서 독도를 찾아올 거라는 거죠. 9명이, 나머지 1명은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갔어. 그럼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독도 문제, 임나 일본 부설 문제, 이거 비단 우리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때의 문제인 거죠. 지금이야 당장 일본이 어쩌지 못하고 힘이 어쩌지 못하니 그만저만 하지만 이제 일본 자위대도 제가 뭐 일본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일본 왜 미워해요.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고 뭐 친절하고 좋죠. 다만 여기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국의 불행이야. 우리는요 일본하고 손잡고 가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없어요. 일본도 발전하려면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역사 문제가 이게 가로막혀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 일본 국민은 왜 아베 같은 사람을 지지할까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 안 배웠으니까. 이게 무서운 교육이에요. 어쨌든 이 광개토 대항명비가 어이없게도 일본의 임나일본 부설의 근거로 악용된 적이 있다는 거. 일본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설이에요? 조작된 역사예요? 조작된 역사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